매물대를 만든 구간에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한다면 그 캔들의 시가, 종가, 돌파의 위치에 따라서 매매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돌파를 했을 때 계획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캔들의 모양, 캔들의 과정은 상관없이 돌파를 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양봉의 캔들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보합권에서 박스 중심 이상에서 돌파를 하는 세력의 캔들이 발생했을 때, 보합권에서 세력의 캔들이 발생했을 때, 이 캔들의 몸통이 작기 때문에 손절가를 캔들의 시가 또는 과거 매물대 상단 부근의 종가, 이렇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종가 베팅은 그 다음날 단타의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을 하지 않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종가 스윙은 눌림을 생각해서 분할 매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파봉의 시가는 이탈시켜 버렸지만 매물대 박스 안에서 대략적인 중심값 정도의 손절을 잡고 해볼 수 있습니다. 세력의 캔들의 종가나 중심값, 이렇게 계획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돌파를 아래에서 시작을 했죠. 돌파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매물대를 넘어 주었을 때 보합권에서 돌파의 캔들이 나오면 가장 좋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힘을 모은 구간에 돌파를 아래에서 하는 것보다 매물대 상단, 즉 중요한 가격대죠,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근접했을 때 돌파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에서 힘을 쓰는 것은 상승을 하면서도 힘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돌파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게 보는 편입니다. 돌파봉이 중심값 정도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박스 중심값을 손절 잡거나 캔들의 중심값, 캔들의 시가,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거의 보합권에서 강한 돌파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돌파의 모습입니다. 돌파의 힘이 강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저항대를 다 돌파하고 매물을 다 소화하고 이렇게 몸통의 캔들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어떤 매물대가 있다면 그 매물대에 맞고 다시 저항이 걸릴 수 있고,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 캔들을 기준으로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조정을 보이겠죠. 매물대 상단 돌파 초입에 잡거나 시가에 잡지 않았다면, 고가권에 매수를 했다면 중심값 또는 시가 손절을 잡아야 되겠지만 손실폭이 꽤 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하는 것이 좋겠죠. 신규 상장주입니다. 매물대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상승을 하지 못하고 매물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매물대를 이탈시켜 버렸다. 그러면 여기 매물대는 저항이 되겠죠. 다시 여기 매물대를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저항권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고 저항권을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시와 비슷한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캔들을 기준으로 종가 베팅 또는 종가 스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종가 베팅은 그 다음날 상승을 먹기 위한 것입니다. 4.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종가 베팅은 성공이죠. 종가 스윙은 조정을 줬습니다. 이 박스의 대략적인 중심값을 이탈시켜 버렸죠. 그럼 손절을 했었어야 하는 구간이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세력의 캔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캔들이 세력의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물대를 만들려고 했던 캔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던 캔들의 시가 이탈만 하지 않으면 중기 스윙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었죠. 상승 후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 후 조정을 보였죠. 이 양봉 캔들을 기준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양봉 캔들의 중심값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손절가를 이렇게도 잡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곡 구간의 양봉의 중심값 정도도 손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 돌파를 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여기 다시 내려왔을 때 중기적인 스윙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하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상승을 하려면 여기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야겠죠. 여기 돌파를 했을 때 양봉의 캔들이 발생이 되는지 다시 저항을 받는지 지켜보고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 다음 매물대까지 짧게 단타의 관점 또는 단기 스윙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있었죠. 여기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했지만 돌파봉의 시가를 이탈시켜 버렸기 때문에 매물대 확장을 해야 합니다. 매물대를 만들고 이탈시켰죠. 그리고 다시 매물대를 잡아주는 세력의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주가가 아래에서부터 힘을 많이 썼죠. 그러면 이런 상승의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 힘을 많이 쓰고 이러한 매물대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물대를 넘어 주었으나 손절가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상한가를 가서 다음 거래일에 더 많은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눌림을 공략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계획을 해야 할지 대응을 잘 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이 캔들의 중심값, 중요한 가격대가 될 수 있겠죠.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눌림이 온다면 최소한 중심값 정도에서는 반등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것은 종가 지지를 받는 것이고 여기 매물대 상단 지지를 받는 거겠죠. 3,870원 또는 종가 4,040원의 지지를 잘 받아주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구간에 매물대를 만들고 다시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그때 짧게 단타 또는 스윙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눌림이 왔을 때 눌림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여기서 작게 이렇게 그어 볼 수 있고 크게도 그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매물대를 그었을 때 거의 보합권의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캔들이 발생했다고 바로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집 구간이 있어야 하고 그 매집이 잘 되었을 때 주가가 매물대 돌파를 한다면 강력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테마가 있든 없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출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를 하는데 매물대를 그어놓고 아래에서 돌파를 하는지 보합권에서 돌파하는지 보합권 돌파인데 캔들이 작은지 또는 장대 양봉의 세력의 캔들인지에 따라서 매매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 돌파하는 캔들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없다면 참고를 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떠한 구간이든 돌파를 했을 때 그 돌파봉의 시가가 가장 중요하고 시가를 이탈시켜버리면 돌파의 실패로 봅니다. 그리고 조정이 종가 지지 또는 중심값 지지, 매물대 상단 지지에 따라서 미래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릴지 또는 빠른 시간에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매물대를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고가권이 비슷한 가격대에 저항이 있었고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했죠. 실패를 하고 다시 이 캔들이 돌파 성공을 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매의 계획을 했을 때 눌림까지 생각을 했다면 변곡 구간의 중심값 정도의 캔들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갭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캔들로 볼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중심값 꼬리를 달고 상승을 했죠.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렇게 중심값의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중심값을 이탈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식에 정답은 없다고 했습니다. 매물대를 크게 그어 보았을 때 이렇게 그어 볼 수가 있고 작게는 이렇게도 그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돌파를 한 구간이 발생했죠. 과거 매물대 상단 부근에 지지도 받았고 종가 지지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 되었고 이 캔들의 중심값, 중요한 가격대가 되어야겠죠. 꼬리를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는 지켜주는 종목이 상승을 할 수 있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아래에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차트 매매를 할 때는 차트를 많이 보고 많이 돌려보고 많이 연구를 하고 공통점을 찾는다면 조금 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